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대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값이 1보다 클 때 주어진 지수법칙 연습해라 이번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A, 루트 A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되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요 A 그 다음에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가 돼 있고 거기에 다시 또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절차를 좀 밟아가면 A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제곱 되겠고 루트는 또 다시 2분의 1제곱 처리해서 A의 4분의 3제곱입니다 라고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의 4분의 3제곱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좀 나누기가 있었죠. 그럼 이제 빼기 1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최종 연산이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A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해서 지수 즉 마이너스 4분의 1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거듭제곱근 형태를 지수로서 이렇게 좀 고쳐가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연산이 좀 가능한 거니까 침착하게 좀 대응해가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처리해가면 좋겠습니다. 정역이 주어져 있을 때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밑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감소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정역에 해당하는 3하고 10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한 변역에 있는 값만 그냥 대입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우리가 좀 3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여기가 1이 되겠고 더하기 5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5가 이렇게 좀 처리 되겠고요. 그다음 좀 10을 좀 대입해주면 2분의 1에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게 이제 2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좀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 그럼 최대 최소가 나왔는데요. 아이고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계통은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변형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얘기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또 평행이동을 좀 3만큼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x축에 있었는데 이게 3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이제 4가 되는 그런 형태 대략적인 모양을 생각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이 정근선 형태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0,4를 지납니다. 당연히 0,4를 좀 지나야 되겠고요. 정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 쭉 되겠고, 그 다음에 정근선은 평행이동에 있으니까 y는 3 역시 다 맞는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점점 어떻게 되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x승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또 대칭이동은 또 다시 더한다. 아이고 이건 여기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잘못된 내용은 5번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만 좀 이렇게 그려가면 충분히 설명에 답해 갈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로그 부등식 나왔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 값이 9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공통 부분인 9보다 크다 이런 게 좀 구해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수 부분이 3x-27하고 x-3 둘이 이제 대수 비교를 좀 해가는 식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밑이 근데 이제 1보다 큰 거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좀 식을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2x 이항시켜서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이제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제 동시에만 적혀있는 거니까 x는 9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x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11, 12 이렇게 세 개의 정수가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값들을 좀 합해달라 그러면 3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진수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이렇게 좀 범위 구해가는 정역에 해당하는 거죠. 범위 구해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에 좀 꼭 필요한 요소들이니까 이런 거 잊지 말고 꼼꼼하게 좀 잘 챙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일단 밑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또 1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밑에 조건들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수 조건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 0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라는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위에서 뭐 기본적으로 또 1보다 커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a 값은 1보다 크고, 그럼 결국 이제 정수를 찾아가는 거죠. 1보다 커야 되니까 2, 3, 4, 5 이렇게 돼가는데, 또 이제 2는 또 좀 안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3, 4, 5 이렇게 세 개의 정수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합하니까 7에 5니까 12입니다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부분에서 밑 부분하고 진수 부분에서 범위 나오는 요 부분들만 좀 기억해두면 로그의 정의 부분에 해결돼 가는 거니까, 아이고, 조금만 좀 잘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일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건 하나 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지수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싼 부분이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3분의 1의 x승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고, 하나는 3분의 1 x승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빼기 됐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뭐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했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이만큼 좀 평이동한 거니까 뭐 항상점 간격이 여기가 이제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y는 1 부분하고 y는 9 부분하고, 이게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건데, 한번 넓이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좀 잘라서 이런 거,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쪽에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 간격이 어이쿠 이 부분이 더 넓은데. 자, 어쨌든 뭐 가로 길이 자체는 이제 간격이 이만큼 평이 되니까 2가 되겠고, y 부분들은 1하고 9니까 높이 차가 8이 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사각형 모양처럼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넓이 자체는 28, 16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잘 해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런 거 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가는 거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코사인 탄젠트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사인 값이 5분의 4 주어져 있으면 5, 4 이런 모양 좀 가면 되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x 값이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값, 사인 세타, 뭐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3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역시 2, 4분면 마이너스에 3분의 4입니다라고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5에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플러스 3분의 4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이제 1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분면은 이제 뭐 부호 결정 이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해 가게 되면 뭐 굳이 2, 4분면 모양 형태로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좀 세타에다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그려서 대신에 부호 처리를 좀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타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도 자체가 이렇게 원점에 대칭이면 하나가 이렇게 처리되면 또 다른 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제외했다고 할까요? 그럼 각도 차이가 이만큼 되는 거니까 파이 차이가 되겠죠. 즉 7세타하고 세타하고 차이를 끄면 6세타가 되는데 이 각도 차이가 파이가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 앞쪽에다 2n 파이에서 일반각 형태의 좀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식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는 6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n 파이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6을 나누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문제가 이제 파이보다 좀 이렇게 커야 되는 이런 형태의 각이라면 n에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3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좀 처리해서 각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6분의 7파이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n에다가 좀 4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파이에다가 3분의 4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게 되면
6분의 그다음에 8에다가 6분의 9파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2분의 3파이 돼서 제한 변역에 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문제의 정답은 그냥 6분의 7파입니다라고 각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원점의 대칭이다, 뭐 같다, 그다음 y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뭐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좀 특수한 형태의 그 각 부분들을 좀 소고 제거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런 각도 형태들을 만드는 거죠. 뭐 더하기 빼기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들 좀 살짝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각 형태의 더하기 빼기에서 만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굳이 뭐 이렇게 공식 형태를 좀 기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클 때 A의 제곱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와, 근데 전부 A의 3분의 2 제곱 계통이군요. A의 2x 제곱이 27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거는 이제 세제곱근을 좀 구해가면 되죠. 27의 세제곱근 이런 형태를 좀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A의 3분의 2 제곱 이렇게 처리돼 가는데 27이 3의 세제곱 됐으니까 3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3 빼기 역수에서 3분의 1 만들면 되겠고 이건 3 더하기 3분의 1 해서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9 더하기 1, 3분의 9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10분의 8 해서 5분의 4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분의 4. 2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주어진 식의 좀 특징, 맨 처음에 주어진 값이랑 나중에 구해야 될 값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아이고 x가 빠졌는데요. x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제 3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간 요 성질을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엔 가볍게 연산으로 대처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로그 3의 2값 주어져 있고요. 로그 5의 3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A, B로 좀 나타내 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쿠 밑이 3, 5, 90 이렇게 돼서 뭐 전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이 3부분들이 보이니까요. 밑을 좀 3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밑을 3으로 바꾸면 3하고 5하고 밑하고 진수하고 바뀌게 되면 역수 형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90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요거 90에 18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걸 좀 뭐 밑변화로 좀 바꿔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을 3으로 해서 90, 밑을 3으로 해서 18입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90은 9 곱하기 10 일단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9는 3제곱이니까 2로 풀리면 되겠고 10은 로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0인트 다시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이라는 것은 9 곱하기 또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 더하기 로그 3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3의 2 값은 A니까 A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의 5는 B니까 B분의 1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2 더하기 A에서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분자분모에다가 B를 좀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AB, 그 다음에 2B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는 AB 더하기 2B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AB, 2B 더하기 1, AB, 2B 더하기 1, 그 다음에 AB 더하기 2B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가장 로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밑이 같아야 모든 일, 뭐 연산이 좀 가능한 거니까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숫자를 좀 찾아간 거죠. 찾아서 이제 특히 이제 역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밑변화는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 좀 밑이 3이 아니니까 밑변화를 통해서 밑이 3인 형태로 좀 만들어가서 그다음 처리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실수 XYZ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계식이 하나 또 더 주어졌을 때 다음 값을 좀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이런 값을 잘 모르면 이런 걸 뭐 K입니다. 라고 놓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X는 이제 로그 3의 K 이렇게 처리되겠고, Y를 이제 구하게 되면 로그 4의 K 이런 식으로 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하면서 좀 느껴야 될 부분이 뭐죠? 밑이 좀 다 다르고 이제 진수가 같은 거니까 요걸 좀 이렇게 바꿔간다는 얘기죠. K의 3 이렇게 되면 이제 X분의 1 이렇게 로그 K의 4 이런 형태가 되면 Y분의 1 이렇게 해서 밑을 좀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뒤쪽에 주어진 식하고 연관성이 있죠. X분의 1 이렇게 이제 역수형 됐걸. 자, 그래서요, 로그 K의 3 처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배를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로그 K의 4에다가 2배를 좀 해주게 되면 2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곱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 그대로 로그 K의 12분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이 계산 결과 얼마다? 이다라고 좀 식을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그러면 로그 3 곱하기 16 곱하기 12 이렇게 나누기 이런 형태로 된 이 부분들이 이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3, 4에다가 4가 약분해서 또 이게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K의 4는 이꼴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K 제곱은 4입니다라는 게 통해서 K 값은 2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때 지금 이제 K 값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여기 맨 처음에 주어진 이게 값들이죠. 똑같은 값들. 그러니까 이거 정답은 뭐 3K 이렇게 돼야 되는데 K 값이 지금 2로 나왔으니까 정답은 6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수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 뭐 지수법칙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처리해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잘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로그니까 이렇게 좀 갔다 돼 있을 때 이제 K라고 놓고 이게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좌표 평면에 있는 것을 좀 지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쿠. 근데 이제 이게 또 원점 지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식을 좀 이렇게 쓰게 되면 X좌표가 지금 1하고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 이렇게 돼 있을 때 어이구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Y 값도 좀 3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로그 4의 루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그럼 몇 배죠? 3배를 좀 이렇게 해주면 로그 2의 B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2의 제곱이니까요. 2분의 3 로그 2의 루트 A 이런 형태로 좀 바꿔 써놓고요. 그럼 이제 뭐 A의 2분의 1 제곱에다가 다시 2분의 3 제곱해 준 결과가 좀 뭐다? B다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살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B 값은 그러면 A의 4분의 3 제곱이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풀이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B 자리에다 좀 대입을 해주면 되죠. A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A의 4분의 3제곱 A 그다음에 A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4분의 3에다가 이쪽은 역수해서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12분의 9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12분의 25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있는데, 아이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돼 있는 얘기는 뭐 기울기가 좀 또 원점까지 포함해서 길이가 좀 같아지는 얘기인데, 아이고 뭐 직선 방식을 구하지 않아도 x좌표가 1일 때 x좌표가 3일 때 해주면 y좌표도 3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볍게 3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좌표 평면의 위치 판단해서 이렇게 좀 간단한 식을 좀 이끌어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만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수 지섬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를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아이고 의무의 부분을 이제 꺾어 올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그다음 y는 k고 1사분면에서 만나는 자연수 k겠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가느냐가 핵심적인 항목인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은 이렇게 2분의 1의 x승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이런 그래프를 자, x축으로 삼합급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뭐 그래프의 모양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이동해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32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쪽으로 쭉 이제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점근선이 y는 0 이 부분에 있다가 마이너스 32까지 좀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프가 좀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지금 이제 절대값으로 해서 좀 그려가야 되니까 음수 부분 이제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 점근선이 위쪽에 갔으니까 이렇게 32로 이렇게 표시되면서 꺾어져서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다 해서 큰 틀의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상상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되죠? 이제 구체적인 좀 좌표가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점들 이거 좀 조사해 주면 되는데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제곱하고 32 y 값이 0 되는 거니까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의 5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부분들이 5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처리해서 보면 되겠고 쭉 우리가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갔을 때 마이너스에서 만난다.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꺾어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나는 이 좌표를 좀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빼기 32 그럼 마이너스 32였다가 플러스 16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마이너스 16이었다가 꺾어서 올라가서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32에서 점근선이 좀 되겠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그럼 이곳이 좌표가 16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이제 k 거서 자연수에 만나는 이런 개수니까 이 k 값은 당연히 16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k 값 자체가 이제 17, 18에서 쭉 가서 나중에 또 이제 32가 점근선이니까 31까지 됩니다라고 해서 F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빼게 해주면은 14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15개입니다. 하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과정 자체, 뭐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간 부분들은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y로 평행이동한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평행이동에서 나온 대략적인 모양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꺾어 올려서 양수 만들어가는 거,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연습장에다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연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타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 되는데 이게 이제 한 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젠트 값을 구해달라. 자, 근데요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상수항이 이렇게 1돼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근의 곱부분이 1입니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 한 근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돼 있고 분의 사인 세타 돼 있으니까 다른 거는 뭐 역수 형태가 돼야 되니까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서 2루트 이렇게 주면 식을 세워가는 거죠. 두 근의 곱을 통해서 다른 것을 판단하고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형태에서 관계식을 세워간다. 이런 형태가 문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통분을 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굴레 제곱해서 연산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인 세타가 되겠고 여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쪽은 뭐 사인 제곱 세타는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 전개했을 때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를 처리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되면 아이쿠 공통해서 이제 약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분이 쭉 되는 거죠. 여기가 2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게 좀 약분되니까 이렇게 좀 계산될 경우가 2루트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 드니까 결국은 사인 세타 값이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뭐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1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엔 좀 시작할 때 그 정보 얻어내는 과정이 풀이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진식을 딱 살펴봤을 때 두 분의 곱부분들이 1이니까 한 근 주어지게 되면 다른 한 근은 역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 판단하기. 그 다음에 뭐 두 근의 합 형태에서 관계식 만들기 되죠. 이렇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에 의해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 정보 얻어내는 과정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집안의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하여 집안의 시험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집안의 수요 수직 응력, 아이고 표현하기도 힘든데요. 들어가는 저항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대 밀도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황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좀 잘 이 식을 좀 이용해서 연산만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값은 B 값의 2.5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무슨 값이었죠? S 값이 이제 2.5배가 된다 되어 있고요. 저항은 R 값이었죠. R 값은 2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 값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해가는 이걸 B 식이라고 해주면 63.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루트 S 분의 R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관계식이 B 값이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A 값의 좀 상대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98에다가 더하기 66 그다음에 로그 이렇게 처리됐을 때 S가 지금 2.56배가 되니까 2.56S 이렇게 좀 S 값이 들어가야 되겠고 요게 좀 2배가 되니까 2R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값을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98 그러면 이제 66 로그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2.56 루트 2.56분의 2 요걸 이제 연산해서 따라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루트 s분의 r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더하기 66은 또 공통이니까요. 6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루트 2.56분의 2 이렇게 곱하기는 이제 로그에서 더하기 이런 형태로 좀 연산을 좀 따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부분들은요. 뒤에 이제 63.4라고 해서 계산이 다 끝난 거니까 이 뒤쪽 연산만 좀 잘하면 되겠죠. 그러면 괄호 열고 로그 2 되겠고 나누기는 빼기로 들어가겠고 루트 값은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다시 로그 2.56이 되는 거죠. 2.56을 또 주면 어떻게 할까요? 로그 그러면 2.56 해주면 256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3.4가 있는 상태에서 66에다가 로그 2가 되어 있겠고 이 부분들은 이게 2의 8제곱이죠. 2의 8제곱이니까 8 로그 2에다가 빼기 4 로그 2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63.4 되겠고 66에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3 로그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3 로그 2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로그 2 값을 0.3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0.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0.1 나와서 63.4에다가 더하기 6.6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6.6 그러니까 깔끔하게 70이 돼갑니다 라고 풀이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뭐 관계식을 구해가는 게 아니고 뭐 주어진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연산하는 거니까 뭐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정보들은 정확하게 좀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몇 번만 좀 연습하면 되겠죠. 대신 항상 긴 문장에 좀 낯선 형태의 이런 뭐 어떤 수식들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처해가는 그런 연습은 좀 진행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율수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중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최소값은 의미정수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x의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의 8제곱 이런 형태의 좀 식이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2차식도 이제 인수분해서 이제 뭐 이게 뭐 근이 이렇게 좀 두 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이쿠 그 실근은 또 두 개가 돼야 되고 뭐 중근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실근이고 중근 두 개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좀 식이 되려면 뭐 n이 1이 돼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죠. n이 1이 돼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n이 1이라면은 이쪽에서 근 하나에 더 이쪽에서 뭐 이게 중근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 중근 형태가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가서는 뭐 최소값이 의미정수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니까 n이 1인 부분들은 좀 안 되겠고요. n이 2인 부분들 되게 되면 여기가 제곱이니까 x 더하기 2의 4제곱 합차공식 형태죠. x 빼기 2의 4제곱 이런 형태의 좀 식이 써지게 되면 fx가 좀 두 개 이렇게 되는데 이 항들도 지금 이거랑 이제 똑같은 항들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죠.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아이쿠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렇게 근 두 개다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가 좀 답이 되겠다. 그럼 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면 n이 4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x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에다가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x 더하기 2제곱에 x 빼기 2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개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 부분 형태가 좀 같아지면 되죠. 요건 뭐 허근 갖는 거니까 요거는 좀 빼버리고 됐습니까? 그럼 요것도 이제 음수가 될 거니까 요게 되겠고 그렇다면 그 다음 될 일은 뭐 8이 당연히 되겠죠. x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x 제곱 더하기 2제곱 이런 부분들은 다 허근 같겠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제 합차 공식 되겠고 이제 두 개 또 인수분해서 또 되겠다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n이 16이 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x 8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에다가 x 4제곱 더하기 2제곱에다가 x 제곱 더하기 2에다가 그러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서 여기 문제 또 fx는 좀 같아지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fx 자체가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일 때 의미정수 되는 거 맞죠? 됐죠? 뭐 최소값이 의미정수 역시 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n이 32도 또 되는 건가요? x 16제곱에 2 4제곱에다가 x 8제곱에 2제곱에다가 x 4제곱에 2에다가 그러면 x 제곱에 플러스 루트 2에다가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4제곱근이 x 마이너스 4제곱근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좀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fx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뭐 최소값이 루트 2가 돼가는 거죠. 이건 이제 정수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만큼 부분들이 답이 되겠다 해서 처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에다가 20, 30이 좀 답이 되겠죠. 30이 답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듭제곱근 다음 이게 지금 인수분해죠. 합차공식 형태 이제 인수분해에서 나온 부분들하고 2차 방정식하고 매치업시켜서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걸 좀 찾아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함수 y는 로그 사이의 절대값이 되는데요. 절대값 그래프하고 로그 사이의 x 플러스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점을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절대값 되는 부분 이렇게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대칭해서 좀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1 지금 2만큼 평이동을 3, 4만큼 이렇게 이름 지나면서 또 대략 또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형태에서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A, B. A의 X좌표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좌측이 A, 우측이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 또 아이고 수직이 되는 선 그어야 되니까 교점을 좀 찾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이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뭐 밑이 좀 똑같이 4니까요. 진수 부분이 마이너스 3x 부분하고 x 플러스 4에서 같아지는 이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x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1 값을 주어진 식에다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4에 3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으로 풀려서 3x라는 부분들하고 x 플러스 4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x 값이 4니까 x 값은 2 이런 형태를 구하면 되겠죠. 이제 b점 좌표가 x 좌표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로그 4의 6입니다라고 해서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다면 AB는 구했고 A를 지나면서 수직이다. 그럼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AB 기울기, 직선의 이제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1 3분의 로그 4에 6 마이너스 로그 4에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3분의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예, 그러면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로 풀으니까 6분의 1 해서 기울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6 처리해야 되겠고, 어이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식은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6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y절편 더하기 로그 4에 3 해서 직선의 방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C점 좌표는 그러면 이제 0, x에다가 0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니까 로그 4에 3 마이너스 6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의 좀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해져 가느냐 이런 얘기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당황하지 않고 처리만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x 좌표가 하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에 이제 로그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울기 자체가 6분의 1이니까 느슨하면서 지금 1, 2 돼서 로그 처리해서 좌표가 좀 나오면 되겠고 수직 형태로 이렇게 좀 가면 되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틀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x좌표 차이가 3이 되겠고 y좌표 차이가 아까 이게 지금 2분의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에서 이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루트 4분의 1 더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4, 9, 36, 37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x좌표 차이가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여기 이렇게 주면 간격이 1 되겠고 여기 차이는 6 되니까 이건 뭐 루트 37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뭐 똑같은 값에다 빼기 6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삼각형 넓이 이제 들어갑니다.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가 2분의 루트 37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로 길이가 루트 37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분의 37입니다라고 해서 넓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37 특이한 숫자 구성인데 자,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지금 하나하나 정보를 좀 구해가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거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와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큰 틀에서 일단 로그 절대값 된 그래프가 양쪽으로 그려져가는 이런 기본적인 틀 좀 학습되어 있으면 되겠고 뭐 그려서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좌표 자체는 뭐 이 부분들이 진수 부분이 절대값 파트 부분이니까 음으로 풀릴 때 양으로 풀릴 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x값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좌표들을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라는 부분들도 y가 로그가 돼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로그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2분의 1로 풀려져서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나오고 그의 수직 기울기도 좀 자연스럽게 나와서 직선의 방식 만들어서 좌표점 y절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절편 구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똑같이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6 되는 거라서 나중에 거리 구할 때도 이 간격이 6, 1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자체들 그다음에 또 직각이 수직되는 거에서 그러니까 직각되는 거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 이렇게 좀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 어찌 생각하면 좀 당황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풀 수 있는 구성 요소들로 돼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뭐 그래프 개형의 좌표를 찾아야 되고 직선의 방식 만들어야 되겠고 못할 내용들은 아니지만 꼬리에 꼬리 물듯이 계속 연결시켜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좀 실력을 좀 쌓는 기회를 삼으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단 한 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a 값의 범위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위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진수 부분이니까 이게 좀 이건 4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국 처리가 되는 거네.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뭐 범위 하나 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처리해가면 되겠고 밑이 0과 1 사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진수 부분 비교했을 때요 부등호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죠. 바꿔서 식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 플러스 3 공통에 이항식해서 계산할 때 x 플러스 3 마이너스 4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범위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 부분이 있으니까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y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 정수가 하나가 존재한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2의 a의 x제곱에다가 여기는 2a의 x승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아이고 예, 양변에 이런 부분 이제 원래 이제 a 값 돼 있으니까 또 밑이 2a 돼 있으니까 뭐 2분의 1보다 a 값이 뭐 크냐 작냐 이렇게 좀 나눠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로그를 채서 풀어가는 것이 그럼 연산에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냥 로그 2 그다음에 x 제곱 로그 a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다음에 x 좀 로그 2에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냥 뭐 로그 a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이 10인 로그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이항시켜갈 때 x제곱 빼기 x 형태의 로그 a 이런 부분들 하고 이항시켜 보게 되면 또 x 마이너스 1에 로그 2 이런 형태로 좀 식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을 좀 이용해서 풀이해 가는 것이 더욱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쪽에서 이렇게 값들 좀 다 구해놓은 상태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정수에서 한 개가 되도록 찾는 그런 형태를 좀 풀이해 가는 게 밑에 범위를 나눠서 풀이를 좀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x값이 1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좌변도 0 되고 우변도 0 되는 이런 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x값이 0일 때 그럼 되느냐 물어보면 좌변은 0이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는데 어이쿠 음수값이 0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답이 될 만한 요소들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2개밖에 안 남았겠죠. x값이 마이너스 1이 해가 됩니다. 라고 좀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2에다가 로그 a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로그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2가 좀 이렇게 좀 소거가 되어가는 거니까 a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게 된다면 뭐 마이너스 1이 좀 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가 해가 된다면 4에다가 6 로그 a가 되겠고 여기는 아이고 마이너스 2를 더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2가 해가 된다면 마이너스 3의 로그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거 좀 약분해서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제곱하고 2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범위를 좀 이렇게 표시해 가야 되는데 이 범위를 표시해 보게 되면 여기에는 루트 2분의 1이 좀 더 큰 숫자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마이너스 2도 해가 되겠고 마이너스 1도 해가 되고 해가 좀 두 개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해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 사이에 있을 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요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도 해가 되지만 실은 이제 마이너스 1도 좀 해가 돼가는 거겠고 마이너스 1 해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만 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 이제 두 개가 되는 형태니까 아이고 표현을 좀 제가 제대로 했나요? 네, 일단 이제 마이너스 2 요거 하나만 해가 되려면 지금 비금친 부분이 돼야 됩니다. 라는 좀 판단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A 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제곱 범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A 값의 범위가 이거 이제 A 값의 범위로 따지면 이게 좀 범위를 좀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A 값의 2분의 1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 값의 범위로 보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값의 범위가 루트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마지막에 또 한쪽이 이제 제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살짝 헷갈렸네요. 범위를 열심히 구했는데 범위를 좀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4배 해주고 제곱을 해서 4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또 2분의 이렇게 계산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후후후. 마지막에 답해가는 것까지 우리는 좀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로그 분홍식은 뭐 기본 범위 표시해가는 거겠고 주어진 식에서 뭐 밑만 조심해서 부동호 바뀌는 거 조심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 단 하나에 존재해야 되겠다. 여기 EA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1보다 클 때, 맨 처음에 이제 0과 1 사이니까 1보다 크다 작다니까 A 값이 뭐 2분의 1보다 또 크냐 작냐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걸 보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로그 일치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수가 이제 해당 사항 정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뜻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문제의 뜻에 특부와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2분의 1보다 작게 되게 되면 뭐 마이너스 1이 해가 될 수 있겠고 루트 2분의 1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1도 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 해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니까 이쪽 한쪽 해에 마이너스 2도 있겠고 마이너스 1도 있는 거게 되겠고 2분의 1보다 작게 되게 되면 뭐 마이너스 1이 또 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좀 돼야 됩니다라는 거에서 범위를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또 풀이의 키포인트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9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대표용 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감소하는지 망각의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네요. 처음 기억 상태, 시간이 흘렀을 때의 기억 상태, 관계식 주어져 있습니다. C는 학습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 예를 들어서 의미 없이 나열된 거, 처음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기억이 다르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0.6인 어느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120인데 40 이하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까지 좀 40 정도는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 120이 되겠고 t 플러스 1에 0.6 10분의 6 이렇게 쓰면 되죠. 이 결과가 40보다는 작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약분하면서 t 플러스 1에 10의 6제곱 이 부분들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좀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로그를 취해서 10분의 6 로그 t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로그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0.48 쓰면 되죠. 100분의 48 이렇게 좀 써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 좀 하고 68, 4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로그 t 플러스 1이 어떻게 됐습니까? 0.8,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10의 5분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 플러스 1이
콜레 이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네. 그래서 이제 t 플러스 1이 10의 5분의 4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t 값은 3.2보다 좀 커야 되는 거겠고 3.2개월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뭐 4개월이라고 또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주어진 부분들 뭐 연산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C 값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 어느 학습에서 기억 상태가 64인데 1개월 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64 처음 기억 상태. 그 다음에는 1개월 후 돼 있으니까 t 값이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t에다가 1을 제곱하면 2에 c가 이제 k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결과 자체 돼 있는데 요거는 2의 지수로 고쳐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의 이게 6제곱인가요? 6 k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 결과가 문제가 좀 뭐가 되라? 자연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지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지수 함수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된 지수함수 밑인 그래프를 그려게 되면 이 값이 지수 부분이 이제 0 될 때부터 이게 자연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2 될 때 자연수, 3 될 때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수 부분들이 어떻게 0보다 큰 부분들, 즉 6-k분의 12 부분들이 0보다 큰 곳에서 자연수들이 쭉 될 수 있는 값들이 생겨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들을 좀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이걸 좀 약분해서 여기는 그러면 3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되죠? 그럼 이제 k분의 5라는 것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근데 뭐 k는 또 0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아이쿠 풀어야 되는데 이제 k 값이 양이냐 음이냐 나누기 불편하면 우리가 이제 k 제곱을 곱하기 한다라가 이제 힌트가 되는데 이게 좀 익숙치 않죠. 이렇게 돼서 이제 3k 제곱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제 양수를 곱하기 했으니까 부등호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좀 쉽게 풀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k 공통에 3k-5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가 생기겠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0은 또 답이 안 되니까 0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만족해주는 정수 k 값들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수들을 나열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쭉 나오겠고 이쪽은 2, 3, 4에서 쭉 나오니까 뭐 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좀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이렇게 상쇄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만 더 하나 남아서 정수 k 값들의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큰 틀에서 문제의 뜻을 파악할 때 자연수가 될 때 지수 파트 부분이 0보다 큰 기본적인 조건, 그곳에 이제 뭐 정수들이 좀 있겠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분수 부등식을 풀어갈 때 부등호가 이제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 푸는 부분들이 좀 불편한데 요게 이제 k 제곱을 곱하기 해서 이런 게 좀 아이디어죠.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곧바로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관계식 자체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연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9번 대평고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